안녕하세요.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센터장 상큰자 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이제 3월 달이니까 편입을 다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한번 좀 촬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편입을 다시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하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준비해도 합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 편입이 지금 너무 안 뽑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안 뽑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편입을 했고요. 2007년도부터 편입 영어 강의를 계속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이제 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편입은 너무 안 뽑아요. 즉,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편입학원 관계자들의 말에 의해서 올해 좀 많이 뽑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이런 격려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편입 시험은 상당히 인원을 많이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존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몇몇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이제 한번 떨어졌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편입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입을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뽑고, 그리고 편입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취업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취업이 너무 안 돼요. 편입생들이 아니라 재학생들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편입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공대는 그나마 취업이 좀 잘 되니까. 근데 인문계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편입을 준비하면서 나 편입 못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는 정확히 말하면 2005년도부터 대학 편입 영어 과외를 이제 영가 편입학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편입 시장이 많이 줄어들면서 4, 5년 전에 영가 스파르탄 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이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또 공무원 반대예요. 많이 뽑아요. 또 편입 영어에 비해서 공무원 영어는 상당히 쉬워요. 공무원은 보통 5과목을 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무원 시장 같은 경우는 프리패스가 워낙 대중화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 강사의 인강을 여러 번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를 하셨던 분들은 공무원 영어 상당히 쉽습니다. 문제 20문제밖에 안 되고요. 난이도도 상당히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 편입 합격생들도 이제 공무원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1년에 붙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편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굳이 편입만 반드시 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학벌은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 수능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 만한 시험이죠. 수능은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한 번 시험 보고, 하여튼 편입은 여러분들이 복수 지원할 수 있고 지방대, 전문대, 수도권대 학생들하고 많이 경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토익, 토플, 그리고 뭐 GRE 시험처럼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요구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단순히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볼 만한 시험이다.
두 번째는요, 자존감 회복하기 왜 중요하냐면 무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뭔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럼 그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은 실행을 못해요. 그럼 또 다시 자신에게 후회하고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합격생들 케이스 해볼까요? 합격생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올해 다시 준비한다면 작년에 시험 봤을 때 영어는 몇 점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자.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요. 즉 무리한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래너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플래너 작성하세요?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표준 영어를 공부할 때 어휘, 문법, 논리 완성, 독해 다양하게 공부하다 보면 밀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플래너를 작성해야지 여러분들이 적은 거 보고서 아, 나는 지금 이 영역은 잘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 영역이 밀리고 있구나. 이걸 평가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왜냐면 합리화시켜요. 만약에 오늘 안 했어요. 에이, 내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래너 작성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자존감 회복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 실력이 올라야지 자존감이 빠르게 회복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공부하세요. 단순히 작년에 공부했던 거 이어서 공부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영어라는 거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지 않고 양만 늘린다. 그러면 결국 그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족한 점을 체크하시고 보완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생 수기를 참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합격생 수기는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편입에서 합격생들이 얼마나 수기를 많이 쓸까요? 많이 안 써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합격생 수기 같은 경우는 그 합격생에 한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한 합격생들이 시행착오한 것을 마치 그게 성공 요인이라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상술에 의해서 학원들의 홍보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고시를 치자면 만약에 고순도 변호사가 있다고 할게요. 고순도 변호사의 공부법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순도 변호사처럼 해보세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분은 서울대 나오고 집안 실력이 달라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합격생 수기가 그 합격생 케이스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수험생이라면 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각각 수험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수험 성향의 합격생들 수기는 참고도 되지만 너무 전적으로 믿지는 말자는 거죠. 다들 시작하는 단계도 다르고 언어 감각도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세요. 분명히 뭐 학원 관계자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실제 편입을 했고 오랫동안 편입 영어 강의를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하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좀 문제가 많다. 그럼 혼자서 꿍꿍 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작년과 똑같이 공부해서 만약 여러분 점수가 오른다고 할게요. 그럼 장수생이 왜 있으며 누가 합격을 못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단계별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편입
학원이나 편입 인강들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편입 학원을 다녀서 합격을 했지만 은근히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고요. 은근히 어려워요. 즉 과정이 좀 빠진 게 있어요. 특히 기초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좋은 교재로 직접 풀어보자. 먼저 강의는 물론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이론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기반을 쌓기 위해서.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고민도 하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강의나 인강만 계속 받아 적는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 강의나 인강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면 누가 합격을 못 하겠어요? 다들 다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거고 다들 인강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부족한 점은 당연히 강의를 들으세요. 보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상위권 반은 괜찮아요. 저도 상위권 반이었고요. 왜? 상위권 반 학생들은 학원 수업 빨리빨리 듣고 부족한 거 빨리 보완하고 또 남은 시간에 좋은 교재를 선정해서 직접 풀어보고 보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 반 학생들이에요. 특히 영어를 잘 못하시는 학생들. 그분들은 아무래도 뭐 학원 교재를 하거나 그럼 학원 교재 특성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수업만 따라가기도 바빠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과연 상위권 반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독학 교재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편입에서는 좋은 독학 교재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기초 교재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능 교재가 잘 나왔습니다. 수능은 아예 시장이 인원이 다르죠. 수능 교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명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 교재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잡았을 때 그때 좋은 독학 교재로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수능 교재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직접 풀어보고 괜찮아요.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럼프에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슬럼프에 걸렸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했을 때 너무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그냥 열심히만 공부했어요. 제 몸 생각하지도 않고 체력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만 공부해서 제대로 6월달하고 7월달 여름에 슬럼프 걸려가지고 2달을 날렸던 것 같아요. 슬럼프 걸리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짜증이 나고요. 집중이 안 되고 지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편입 영어 과외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체력 관리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슬럼프 혹시 걸리신 분들 또는 앞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 참고해야 될 게 첫 번째, 공부하는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을 다녔다. 그러면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독학을 하셨던 분들은 뭐 학원을 가가지고 학생이 치열하게 보는 거 보면서 뭐 경제심도 느낄 수 있고요. 또 혼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뭐 스터디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겠죠. 즉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살짝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기전이에요. 운동 안 하면 저처럼 돼요. 중간에 지쳐요. 운동은 여러분들이 뭐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주말에 간단하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공원 같은 데 빠르게 걸으면서 도세요. 그리고 슬럼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강사로서는 실력 향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습적인 면도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만큼 효과 안 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성취감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비록 많이 틀리더라도 그 틀린 것을 여러분들 잡고
교재 한 거 한 거 다 끝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 수험생분들이 편입 영어 언제 제일 재밌어 하는지 아세요? 이때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문장 읽히는 거예요. 왜? 기초학생들은 문장 잘 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풀어가지고 드디어 스스로 한 건 끝냈을 때 그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적인 면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야지 그만큼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러면은 또 다음 계획을 짜게 되겠죠. 아, 다음에는 어떤 규제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계획이나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럼프 걸렸을 때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약간 분위기 바꿔보는 거, 환경이나 그런 것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 계획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편입 독학을 하면서 또는 편입을 다시 시작하면서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도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 방법이나 학교에서 이제 배출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상반기에는요, 자신의 약한 부분 보완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인데, 그냥 공부했던 것에 이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문제점은 반드시 체크하고 그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중에서 어떤 게 약했는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 언어감각이 약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죠. 쉬는 시간에 신문 읽어보면서 뭐 사설, 기사 같은 걸 읽으면서 중심 내용 파악해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양치기로 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볼까요? 인간과 실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간을 보겠죠.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그리고 나는 굳이 학원을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 좀 아깝고 빠르게 인강을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독학을 하시면 되고, 아, 나는 관리가 잘 안 돼요, 누가 옆에 계속 잡아줘야 돼, 그런 분들은 실강을 생각하시되 학원 갈 시기도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재수하시는 분들인데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 분인데 다시 재도전을 하는데 만약에 많이 부족해요, 그럼 빨리 학원 가세요. 빨리 가가지고 빨리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준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고 뭐 다시 준비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막판이나 필요할 때 가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름 끝나고 한참 지칠 때 한번 다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가거나. 근데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가죠. 학원에서 크게 배울 건 없으니까 독학으로 많이 하시죠. 자, 다음에 학사와 일반 고민. 지금 뭐 학사랑 일반 고민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미 학사 하실 분들은 다 이제 학사 돌리셨죠. 뭐 독학사 시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수생, 앞으로 이제 다시 떨어져 가지고 다시 공부하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요, 학사랑 일반은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학사가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 때는 편입을 인원이 많이 뽑았고 그리고 학사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학사랑 일반은 별 차이 없죠. 또 어떤 학교는 일반 많이 뽑고요. 근데 이렇게 적게 뽑을 때도 학사는 좋은 게 뭐냐면요, 학교별로 일반과 학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많이 뽑는다, 그럼 학사이신 분들 일반 지원하시면 되겠죠. 또 학사를 많이 뽑아, 그러면 일반이신 분들 일반밖에 지원 못하지만 학사이신 분들은 학사에 지원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일반과 학사 비슷하게 뽑는다,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과 학교들은 학사분들은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은근히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눈치껏 만약에 일반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일반을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즉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큰 이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학사나 일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기관 가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점이 얼마 정도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학은제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래서 판단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일반 하는 게 낫겠다면 일반 하시면 되고, 학사 돌리기 낫겠다 하면 학사 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아마 학사로 좀 많이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앞에서 했던 내용과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공부 환경. 첫 번째,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요즘에 뭐 관련 독서실 많이 생겼잖아요. 뭐 시간 같은 거 다 관리해 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는 뭐 좀 끈기가 없고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관련 독서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 자습반. 뭐 학원에서 운영하는 강제 자습반도 괜찮죠. 관리형 독서실과 강제 자습반의 차이는 관리형 독서실은 시간만 관리할 수 있고 학습적인 건 관리 못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원에서 운영하는 강제 자습반은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질의응답을 받거나요. 그리고 또 학원에 다니실 분들은 나누셔야죠. 대형 학원, 소형 학원, 편입 영어 과외 학원. 대형 학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대형 학원 추천드려요. 왜냐면 같은 상위권끼리 성적 경쟁도 하고 학원에서 신경 많이 써줍니다. 근데 일반반 학생들은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들이 영어 잘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업 듣고 그냥 끝나고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좋은 교재로 계속 실력 늘립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교재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학원 교재가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독학 교재에 비해서. 그러면 수업 따라하기 바빠요. 그래서 일반 반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해요. 근데 대형 학원들은 사실 관리가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소형 학원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만약 영어가 자신이 없다. 그 강사가 직접 매일매일 붙어서 직접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저희처럼 편입 영어 과외학원도 있고요. 자, 일곱 번째, 대인관계. 첫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공무원은 보통 부모님들이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수능과 편입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근데 다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또 부모님들이 또 그걸 꺼려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 그냥 취업이나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만약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빠르게 받고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가끔씩 막 군대 다녀와가지고 또는 부모님들 괜히 눈치 보면서 아르바이트 같이 하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공부 시간 뺏겨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가지고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가 뭐 파트타임이나 뭐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스스로 괜히 부모님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려는 분들 있으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눈 딱 감고 지원 받고 합격을 빨리 하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부모님들이 이제 좀 신경 쓰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너무 그 말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한쪽 귀를 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까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땐 단순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몰라가지고, 막 신경 쓴다고 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약간 좀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말에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요. 여러분 알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일날 뭐 도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일요일날 집에서 푹 쉬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 푹 쉬는 모습, 그 모습이 전부인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도 약간은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공부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 아무래도 누군가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외로워요. 이 수험이라는 게. 그러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은요. 무슨 말이면은 수험생들이 말도 못하고 계속 하루 종일 꽁하니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위에서 갑자기 이성이 좀만 잘해주잖아요. 그럼 서로 좀 사랑에 빠지기가 좀 쉬워요. 외롭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공부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챙겨야 한다는 거죠. 막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또 대인관계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로우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주위에 좀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운동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원래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수험생분들은 절대 깨지시면 안 돼요. 깨지면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틈틈이 자주 연락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물론 너무 자주 연락하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제 말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나 통화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가실 때 밤에 그때도 통화하시고요. 왜냐면 연락이 뜸하면 또 서로 관계가 식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잘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관계 유지를 잘 하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편입을 준비하는데 막 친구들은 막 직장에 취업하거나 누구는 막 어학연수 갔다 오거나, 그런 경우 왠지 괜히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면은 공부에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하실 때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셔가지고요. 친구들한테 합격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들은 축하를 진심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도 가끔씩 있어요. 막 편입 준비할 때, 그거 너 뭐하러 편입하냐? 아니면 그 학교 편입해서 뭐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아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관계는요, 만약에 연락이 친구들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주말에 뭐 하루 정도에서 특정 시간만 정해놓고 친구들을 이렇게 좀 연락하거나 만난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은 평일날 갑자기 막 친구가 뭐 만나자고 하는데, 그 친구 만나면서 공부하려 했던 계획이 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저녁 아니 일요일 저녁, 그때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가볍게 식사 정도 하고, 뭐 같이 운동하실 분은 운동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는 약간 적절하게 거리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8번은 체력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편입 준비했을 때 체력은 전혀 신경 못 쓰고 단순하게 열심히 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완전히 지치고 슬럼프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운동을 해주시는데 매일매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주말이라도 약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헬스장 끊으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공원 같은 데 있으면은 빨리 걸으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드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홍삼, 아니면은 막 토마토, 뭐 삼계탕, 오리고기, 뭐 갓 싸고 효과 좋은 게 부추, 이런 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겪는 어려움은 너무 그 어려움을 인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편입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은 또 비슷하게 또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이 과정 잘 극복하고 다들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편히 공부하시면서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계획이나 또는 어떤 고민이 있다, 그럼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